무전기 화면에 딱 한 줄이 떴어요. 공백. 제가 쓰던 무전기는 작은 글자 창이 있는 장비였어요. 신호가 끊기면 거기에 상태가 뜨거든요. 그 공백은 몇 초였어요. 그런데 근무일지에는 이렇게 찍혀 있었지요. 담당자 김주선. 그 순간부터 저는 무전을 끄는 사람처럼 됐어요. 복도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딱, 딱. 밖에서 남자가 말했어요. 주선 동무, 지금 나오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숨을 작게 쉬었어요.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가까워졌지요. 문고리가 한 번 돌아갔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남은 건 한 가지였어요. 내일 아침 8시 보이부 조사실에 들어가면 저는 다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사라져야 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요원입니다. 오늘은 리설주 여사 경호 중 무전 공백한 줄로 희생양이 된 김주선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 공백이 김주선 이름으로 처리됐는지 바로 납득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주선이에요. 평양에서 수행팀 무전 담당으로 일했어요. 제 일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무전 채널 확인, 배터리와 예비 장비 확인, 그리고 이동 시간과 통신 상태를 기록하는 일이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고 지시하고 막아요. 저는 그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게 만드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 자리는 눈에 띄면 안 됐어요. 눈에 안 띈다고 모두가 괜찮은 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제 이름부터 올라가요. 그날은 리설주 여사 일정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복도에 사람이 많았지요. 평소보다 2배는 많았어요. 제가 무전기를 손에 쥐고 서 있는데 수행팀장이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수행팀장이 낮게 말했어요. 오늘은 채널 바꾼다. 여사 이동 구간은 따로 들어. 저는 바로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채널 표시가 바뀌었지요. 수행팀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바꾸는 순간 끊기면 그대로 기록에 남는다. 기록에 남으면 이름이 먼저 올라간다. 저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 한마디만 했어요. 잠시 뒤 복도 끝이 움직였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가까워졌지요. 리설주 여사가 지나갔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야로는 보였지요. 검은 코트, 단정한 머리, 걸음이 빠르지 않은데도 주변이 긴장하는 느낌. 그리고 경호원들 손이 살짝 올라간 자세요. 그때 여사가 아주 짧게 말했어요. 수고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듣는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여사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고 엘리베이터 버튼 불빛이 켜졌지요. 삑. 그 순간 복도 반대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문 앞 사람 하나 튀어나왔다. 그 말이 떨어지자 경호 한 명이 바로 손을 들었어요. 말하지 마. 여사 앞에서 소리내지 마. 복도가 잠깐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크게 쉬지 않았어요. 수행팀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눈으로만 지시했지요. 무전 상태 확인. 저는 무전기를 내려다봤어요. 지직거리는 소리는 있었어요. 화면 불빛이 한번 깜빡였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여사가 들어갔고 문이 닫혔어요. 띵. 무전에서 지시가 흘러왔어요. 1호 1층 이동 중. 지하 주차장 차량 대기. 저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다시 눌러 확인했어요. 배터리 표시도 확인했지요. 예비 무전기도 손이 닿는 곳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무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지직 소리가 끊겼어요. 표시가 멈췄어요.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공백. 저는 바로 재송신 버튼을 눌렀어요. 한 번, 또 한 번. 예비 장비로 바꿔 끼웠지요.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손을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움직임은 주변에 바로 보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지하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전이 끊긴 사이 외부 차량 한 대가 진입로로 들어온 거예요. 경호팀이 바로 막아섰어요. 타이어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지요. 끼익. 그리고 그 순간 여사가 탄 엘리베이터는 이미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몇 초 뒤 무전이 다시 살아났어요. 지직. 급한 목소리가 흘러왔어요. 지하 진입 차단. 1호 대기. 동선 확인.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지요. 여사가 밖을 보고 잠깐 멈췄어요. 경호원들이 한 줄로 서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여사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행팀장이 바로 앞으로 나왔어요. 여사님, 잠깐 차량 점검이 있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여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지연되면 안 돼요. 그 말이 두 번째로 제 귀에 남았어요. 여사가 불편함을 드러낸 게 기록으로 남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차량 점검이 끝났고 여사는 차에 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하에 울렸어요. 쿵. 차량이 출발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먼저 잡히는 곳이니까요. 그날 일정은 결국 몇 분 늦어졌어요. 문제는 몇 분이 아니었어요. 여사가 두 번 말을 했다는 게 문제였지요. 수고해요.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지연되면 안 돼요. 그게 서류에 들어가면 설명이 아니라 결과로 남아요. 밤이 됐어요. 보고서 시간이었어요. 기록실 쪽에서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지요. 도장이 찍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탁, 탁. 책상 위에 서류가 쌓였어요. 그중 한 장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지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사 이동 중 무전 공백 발생. 지하 주차장 외부 차량 진입 미보고. 여사 일정 지연. 담당자 김주선. 저는 그 줄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글자 몇 줄인데 몸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상급자가 저를 불렀어요. 말투는 짧았어요. 주선 동무, 이리 와.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서류만 들고 있었지요. 서류철이 책상 모서리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툭. 저는 바로 말했어요. 저는 무전을 끊지 않았어요. 장비가 잠깐 멈췄고 바로 바꿔서 복구했어요. 외부 차량은 경호팀이 막았어요. 상급자는 제 말을 끊었어요. 무전이 끊긴 몇 초 동안 여사가 노출됐다. 여사가 직접 물었다. 여사가 지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설명은 보이부에서 해. 그 말로 끝이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건 진짜 원인과 상관이 없다는 걸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경호팀을 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가진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날 오후 집으로 호출장이 왔어요. 종이 맨 위에 시간이 찍혀 있었지요. 내일 아침 8시. 보이부 출두. 집에 돌아가니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서랍이 살짝 어긋나 있었고 바닥 먼지가 한쪽만 지워져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왔다가 정리하고 나간 흔적이었지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더 확실해졌어요. 내일이 오기 전에 오늘 밤에 나가야 해요. 저는 많이 챙기지 않았어요. 가방이 크면 바로 보이거든요. 갈아입을 옷 한 벌, 현금 몇 장, 작은 손전등, 그리고 신분증.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복도에서 기침 소리가 한 번 났지요. 문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딱, 딱. 주선 동무, 지금 나오라. 저는 문을 바로 열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 열어도 걸리고
너무 늦게 열어도 걸려요. 문을 조금 열었어요. 밖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 출두, 알지? 저는 짧게 말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저는 그 순간 바로 움직였어요. 밤 10시 30분이었어요. 너무 늦으면 검문이 늘고 날이 밝아지면 얼굴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바로 탈출을 시작해야 했어요. 평양의 밤은 조용했어요. 조용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렸지요. 집을 나서자마자 바로 검문이 나왔어요. 두 남자가 길을 막고 서 있었지요. 손전등 불빛이 얼굴에 닿았어요. 신분증. 저는 손을 천천히 꺼냈어요. 신분증을 내밀었지요. 그 몇 초가 길게 느껴졌어요. 그 남자가 물었어요. 이 시간에 어디 가나?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친척이 아파서요. 잠깐 다녀오라고 해서요. 그 남자는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빨리 다녀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어요. 그제야 숨이 조금 풀렸지요. 버스를 탄 뒤에도 끝이 아니었어요. 중간에서 갑자기 멈춰 섰지요. 차량 점검. 전원 하차.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저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작은 소리로 불평했어요. 혼자만 너무 조용하면 그게 더 눈에 띄니까요. 줄을 서서 다시 확인을 받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등이 젖었지요. 그래도 손으로 닦지 않았어요. 작은 동작도 눈에 들어오거든요. 점검이 끝나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어요. 저는 그때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음 숨을 쉬었지요.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작은 숙소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제 이름을 적으려 했어요. 저는 바로 말했어요. 동생 이름으로 적어도 될까요? 신분증을 잠깐 두고 왔어요. 주인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한 번 더 저를 훑었지요. 그때 옆 손님이 끼어들었어요. 요즘 다 그래요. 그냥 방만 주시라요. 주인은 한숨을 쉬고 종이를 덮었어요. 빨리 들어가.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은 깊게 못 잤어요. 작은 발소리에도 눈이 떠졌지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제일 큰 고비가 왔어요. 강 근처였어요. 동특이 1시간 전이었어요. 새벽 5시가 가까워지면 교대가 움직여요. 그 시간엔 사람들이 더 바빠지고 손전등도 더 많아져요. 멀리서 빛이 움직였어요. 한 사람 빛이 아니라 여러 사람 빛이었지요. 누군가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오늘은 수색이 세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낮췄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손끝이 얼어갔지요. 하지만 손을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임이 먼저 보이거든요. 빛이 조금 멀어졌어요. 발소리도 멀어졌지요.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따라와.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오래 보면 더 위험해요. 저는 발을 조심히 옮겼어요. 한 걸음씩 소리 나지 않게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다리가 무거웠고 손이 굳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마침내 강을 건넜어요. 다른 쪽 땅을 밟았지요. 그 순간에도 저는 큰 숨을 쉬지 않았어요. 큰 숨은 기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어두운 숲 쪽으로 몸을 옮겼어요. 빛이 덜한 쪽으로요. 그리고 며칠 뒤, 도움받은 길 끝에서 저는 대사관 정문을 넘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쿵.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제야 바닥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직원이 물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김주선이에요. 그 한마디를 말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누가 제 이름을 잡아 끌지 않는 곳이라서요.
며칠 뒤 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고, 마침내 인천 땅을 밟았지요. 공항은 밝았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해도 그 사람을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다시 떠올렸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사가 했던 말. 수고해요. 지하에서 여사가 물었던 말.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여사가 낮게 말했던 한마디. 지연되면 안 돼요. 그 말들이 기록에 남았고, 기록은 제 이름을 골랐지요. 무전기 화면에 떴던 한 줄. 공백. 그 한 줄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무전 공백은 몇 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몇 초가 사람 하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김주선은 무전을 끊지 않았습니다. 외부 차량 진입을 막은 것은 경호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김주선을 담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체제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의 이름을 올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록 한 줄이 사람 한 명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 도움은 구독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듣고 계신지, 해외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